자, 이제 미분법의 시작. 여기서부터가 미분계수부터 미분법의 시작. 미분계수는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순간 변화율.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나오게 돼.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기울기고,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겠어요? 자, 이렇게 어떠한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고. fx라는 그래프가 너무 멋없게 그렸다. 아니, 너무 설명하기 어렵게 그렸다. 그냥 이렇게 간다 하자. 아니, 너무 완만하게 그렸다. 조금은 더 곡선을 줘야 돼. 뭐 이렇게 있다 하자고.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 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이 점을 b,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함수값은 fa가 있고, 여기 함수값은 fb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평균 변화율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두 점,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기울기를 얘기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변하겠지. 이 두 점을 이으면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변하는 정도로 나타나는 얘기. 두 점을 잇는 기울기를 얘기해서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기울기.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기울기.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냐면 중학교 때도 이게 구해봤어요. 기울기라는 것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증가량보다는 x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고등학교에서는 y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보통 이제 델타 x라고 불러. 델타 y라고 부르고, 델타 x라고 이게 이제 읽는 방법이야. 델타 x, 델타. 앞에 있는 걸 델타라고 읽는다. 이거를 델타라고 읽어. 그래서 델타 x는 뭐 하는 거니까 델타 x. 무슨 의미냐? b 빼기 a, x의 증분, y의 증분, fb 마이너스 fa의 의미를 갖는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기울기 구했던 거하고 똑같아. 두 점 있는 기울기, 직선의 방식 만들 때 기울기 구할 때 이렇게 했잖아.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 했던 거를 영어가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델타 x하고 델타 y라는 걸 표현을 했다는 거지. 책을 봤을 때 이런 게 나오면은 이 말이구나 라고 알면 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델타 x는 b 빼기 a가 되고, 델타 y는 이렇게 델타 x는 x의 증가량, 그 다음에 델타 y는 y의 증가량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간단해. 그래서 평균 변화율 우리가 줄여서 평변이라고 부를까 앞으로. 평변이라고 불러주면 이거구나 라고 하면 돼. 평변. 얘는 뭐라고 했어? 순변이라 하겠지. 순간 변화율은 사실 미분 계수는 평변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변이야. 순변. 순간 변화율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얘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얘는 두 점에 있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차이가 있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A에서 B를 잇는 것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르지. 접선이라는 것, 요 A에서 B 사이의 접선이라는 것은 몇 개나 있어? 뭐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아. A에서 B 가면서 막 순간순간 계속 변해가지. 이 기울기가.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돼. 순간 변화율? 이게 뭐지? 그게 아니라 접선이라는 건 이 두 점을 잇는 이 기울기 하나가 아니라 요 두 점의 사이에 있는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순간 계속 변해간다는 의미. 라고 받아들이면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구나. 결과적으로 미분 계수는 뭘 하는 거요? 미분은 뭘 찾는 거요? 기울기를 찾는 거야. 미분은 기울기야. 미분은 왜 하냐? 기울기 잘 찾으려고 하는 거야. 기울기. 어떤 곡선이 나온 간에 거기에는 접선이 존재하겠지. 그냥 기울기도 아니고 그 접선들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 계수. 우리가 흔히 주어진 식을 미분해가지고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기울기를 얘기해.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에 관한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평균 변화율 이용해서 순간 변화율을 만들어낼 거야. 식을. 얘를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낼 거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거고, 순간 변화율은 이거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매기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미트 평변 이렇게 해주면 돼.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제 아름답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뭐 b 빼기 a 분모가 0 돼야 되잖아. 근데 b 빼기 a라고 적을 수는 없지. 문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b하고 a는 상수냐, 둘 다 상수. 그렇기 때문에 b 빼기 a라고 적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럼 얘를 조금 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어떻게 식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델타 x라는 게 지금 뭐였어? b 빼기 a라는 거였지. 이렇게. 그러면 b라는 것은 델타 x 더하기 a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이 b 대신에 뭘 넣자? 얘를 넣자라는 거야. 얘를 한번 넣어보자고. 이렇게. 그 다음 얘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자고. 그러면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아직 밑에는 안 적었어요. 우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모가 뭐가 돼? 델타 x 분의 분자는 f 델타 델타 x 분 적지 말고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a가 되겠지. 그럼 밑에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제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0분의 0꼴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분모 델타 x가 0으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0분의 0꼴로 수렴하는 꼴이 나오겠네. 상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상수의 극한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책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식이 바로 델타 x를 이용해서 요렇게 순간 변화율을 표현한 극한으로 표현한 식이 처음에 나오는데 사실 이거 안 써. 델타 x를 안 써.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사용할 식을 뒤 페이지에다 정리해 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요걸 왜 나왔는지 알아야 한다 소리야.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얘가 왜 나왔는지. 갑자기 델타 x 어디서 나왔어요? 평균 변화율에서 우리가 설정을 했던 델타 x라는 것은 b 빼기 a랑 설정했던 거를 식을 변형해 가지고 나와준 거고, 그거의 극한값을 잡아준 것이 바로 미분계수다,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앞으로는. 자, 순간 변화율이 제일 중요해 이제. 순간 변화율 순변, 다시 말해 미분계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금 했던 델타 x인데 쓰지 않고 델타 x 대신에 h를 쓸 거야. 편하잖아 h를 쓰는 게. 델타 x는 어려워, 쓰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 대신에 h를 씁니다. 그럼 h분의 f의 a 더하기 h가 될 것이고 f의 a 이렇게 써줄 거야. 이렇게. 얘가 바로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고 미분계수야. 자, 어떻게도 또 두 번째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자,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라고도 표현합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냐? 두 번째 얘기는 a부터 x까지 x가 증가할 때 기울기야. 그 두 점을 잇는 기울기를 극한을 먹여준 거야. 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a, fa부터 x, fx까지 연결하겠지. 그럼 x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이러한 평균 변화율이 생기겠지. 그거에 극한을 매겨주면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우리는 얘들을 뭐라고 앞으로 쓸 거냐면 fa의 미분계수다라고 해서 위에다가 요렇게 삐치만 해줄 것이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으면 f 프라임 a가 되겠지. f 프라임 a.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분은 전부 다 프라임이라고 할 거야. f 프라임 a. f 프라임 a라는 것은 이제 fx라는 식이 주어지면 얘를 미분해 가지고 x 대신에 a를 넣으라는 소리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미분은 좀 뒤에 나올 거야. 뒤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게 바로 요 두 개가 미분계수의 정의야.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 정의.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자, 이 미분계수 정의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정의하냐면 x는 a라는 한 점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야. 한 점에서만.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야, 한 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발전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식이, 세 번째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뭘 만들어 가냐면 이 f'a가 아니라 f'x를 만들 거라는 거지. 주어진 식을 미분할 거야. 미분할 거야. 이 미분한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는 함수인데 미분을 한 번 한 함수라고 해서 도함수라고 합니다. 뒤쪽에 나올 건데 한꺼번에 정리할 거야.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거 이거기 때문에. 함수는 함수인데 미분을 한 번 한 함수라고 해서 도함수라고 한자를 해가지고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이 위에 있는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 프라임 x는 지금 우리가 f 프라임 a는 얘들이거든. 둘이거든. f 프라임 x는 첫 번째 거 위에 것만 써야 돼. 밑에는 못 쓰지. x 빼기 x 0 돼버리니까. 위에 것만 써야 돼. 그 위에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건 변함없고 h분의 여기 지금 뭐 대신에 a 대신에 x가 들어왔지. a 대신에 x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a 대신에 뭐가 들어와? 여기에다가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준 거야. x 플러스 h. 나머지 다 똑같아. 마이너스 뒤에도 또 역시 a 대신에 x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식을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르고 죽을 때까지 아주 왕별 한 1000만 개만큼 중요한 식이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도함수의 정의를 알 때까지 공부할 거야. 알 때까지. 이제 도함수 정의를 모르면 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완전 기본 개념. 이거 완전 기본 개념이고, 이걸 연습을 해. 처음에는 외워야 돼. 어떻게 외워야 되냐?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겠어. 이렇게 여기 어렵잖아.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보면, 자,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이라고 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자, 연습장에다가 f 프라임 마이너스 3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변하지 않지 지금. 여기 h, 여기 h. 그 다음에 f 여기에 마이너스 3 더하기 h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3.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야 돼. 이 세 개가. 맨 앞에는 안 같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 들어갔어. 안 같아도 돼. 상관없어. 이거하고 이거 둘이 같아야 돼. 꼴이. 그러니까 얘는 3h를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앞에 계수는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고. 아, 이거는 뭐 이렇게 기본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외워서 합니다. h분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외워서 한다고. 얘가 같은 식이 뭐가 있겠냐면 x가 1로 갈 때 있겠지. x가 1로 갈 때. 아까 식이 x가 a로 갈 때 있었으니까. 그럼 분모가 0이 되니까 분모에 뭐 들어야 돼? x 빼기 1이 들어야 돼. 자연스럽게. 그러면 얘 함수값이 뭐야? fx지. 얘 함수값이 뭐야? f1이지. 그러니까 뒤에는 쉬워. 뒤에 거 외우기 쉬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는 밑에만 채우면 요놈의 함수값들이 나와주면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야. 앞에 부분은 계속 외워야 돼.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맨 처음에. 그래서 예제를 통해 갖고 연습을 하는데 자꾸 집에 가고 혼자서 해봐야 돼.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이걸 깜지를 써가면서 외울 때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갖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항상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그지? 그러니까 미분 계수라고 하는 계수는 한 점에서의 계수를 얘기하고 프라임 x가 들어간 건 요 식을 알면 밑에다가 a 대신에 x, 그러니까 한 점이 아니라 전체 x에서, 함수기 때문에 전체 x 전체에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많이 씁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서술형 시험 볼 때도 다음 문제를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푸시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 근데 물론 이제 도함수 정의 이용해서 푸시오인데 서술형이 아닌 이상 도함수 정의를 쓰지 않고 로피탈을 사용해서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진행하다 보면 로피탈을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로피탈 하는 방법 가르쳐 줄 건데 로피탈 좋다고 로피탈만 써보면은 도함수 정의를 한 번 할 수가 없어. 도함수 정의가 기본이야. 이 기본을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